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연휴의 이제 첫날이죠. 날씨가 조금 흐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다렸던 서클이 급등을 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안전마진 전략 쓰면서 좀 손해 보면서 이제 물타기 했고, 그다음에 본전에서 또 팔았고, 뭐 여러 번 그걸 반복을 했었는데 드디어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또 분석 한번 해보겠고, 지금 반등 시도를 하는 메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투자 심리 15가지 요인이라는 주제로 투자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S&P 500 지수가 5일째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완전히 탄탄한 상승인데요. 어제는 좀 이제 매물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시초가는 갭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쭉 마이너스권까지 밀렸다가 오전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반등을 시도해서 결국은 플러스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를 보면은 소형주들이 좀 시장을 주도했어요. 소형주들이 많이 오른 하루였고, 그다음에 라지캡들이 조금 못 오른 하루. 그래서 이제 소형주가 시장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과연 시장이 어떻게 열릴지. 근데 지금 야간 선물은 플러스권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탄탄한 하루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금요일이니까 오후장에서는 좀 밀리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상해 봅니다. 자, 서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서클은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놓고 이제 그 IPO 전략이었죠. 이런 박스권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추격 매수를 한다. 그리고는 꺼질 때 여기서 뭐 매도를 한다. 이런 전략이었는데, 이거는 좀 빨리 발현이 됐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길게 더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치 이게 그 박스권 아래로 이제 내려와서 한참 기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AV 합선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면서 어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이 박스권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요런 그림이 여기서 나왔어야 되거든요. 쭉 이렇게 나오다가 돌파를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돌파 모습이죠. 이 돌파 모습인데, 그러면 과연 이때처럼 한 번 더 폭등을 해줄까? 근데 사실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제가 단기적으로는 여기 AV 합선이 있는 175불 선에 일단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는 지켜봅니다. 근데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클 분석 예전에 한번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16%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급등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서클이 왜 이렇게 폭등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을 할지 그것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서클 정확히 무슨 회사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죠. 서클은 한마디로 디지털 달러의 제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발행하는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스테이블 코인이죠. 테더 다음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는 디지털 달러입니다. 1USDC는 항상 1달러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똑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죠. 제가 예전에 월스트리트에서 일할 때는 옛날이니까 뭐 이런 거를 상상도 못했지만 이제 모든 게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이런 상품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든지 24시간 365일 수수료 거의 없이 달러를 송금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서클은 2025년 6월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체 왜 서클이 하루 만에 16%나 뛰었을까요? 그 배경을 한번 보면요. 가장 큰 이유는 연이은 파트너십 발표였습니다. 어제 10월 1일에 서클이 언락킹 임팩트 컴피티션에서 에이텍 글로벌에게 10만 USDC를 수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상식이 아닙니다.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된 글로벌 이니셔티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최근 한 달간 파트너십이 여러 개가 이루어졌습니다. 9월 30일에는 독일 도이치 비르제와 유럽 스테이블 코인 확산을 협력했고요. 9월 17일에는 크라겐과 USDC 글로벌 접근성 또 확대를 하기 위해서 협력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9월 9일에는요. 파이어블록스와 기관 투자자 대상 협력을 또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크냐면
서클이 전 세계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USDC 유통량이 뭐 90% 이제 성장을 해 있고 뭐 지원 블록체인 수도 28개나 되고 해서 지금 자리를 탄탄하게 매김을 하고 있는 USDC입니다. 숫자로 서클의 실제 확인해 보면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서클의 총 자산이 641억 불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나라 GDP의 약 20분의 1 수준이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를 위해서 분리해서 둔 현금이 613억 달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 자금이죠. 그리고 그 보관된 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서클의 주요 수익원입니다. 이게 다 미국 국채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활성 지갑수는요. 이어니어 작년 대비해서 68%나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거래 볼륨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지금 USDC의 이제 확장성이 계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는 지금 이게 준비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에서 이자가 들어오면 그거는 다 서클의 순이익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서클은 더 많은 돈을 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못 오르고 있었던 수준이었죠. 이제 다만 아직은 영업 손실이 한 2억 불 정도 납니다. 그래서 하지만 죄송합니다. 2억 3천만 달러 정도 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건 선투자 비용이 들어서 이제 그런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매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요. 오늘 서클이 132달러 75센트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은 152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거래량도 평소에 2배가 넘는 1830만 주가 거래됐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여러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죠. 20일 평균선 돌파했고 이건 단기 상승 추세의 신호라고 할 수도 있죠. 둘째는 거래량이 또 급증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건전한 상승의 신호로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RSI가 70을 넘어서 이제 과열 구간에 진입하게 됐고 150달러 근처에선 당분간 저항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이거를 확실히 뚫는다고 해도 AV 합선이 170달러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미래 전망인데요. 현재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약 1,700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USDC가 점차 USDT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테더가 70% 시장 점유율이고 서클이 20%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그게 점점 USDC로 넘어올 거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규제 준수입니다. 서클은 미국에서 완전히 규제를 받는 회사예요. 반면 테더는 아직도 투명성의 논란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런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선호를 합니다. 골드만삭스, JP모간 같은 대형 금융회사들이 이런 명확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USDC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 기술 혁신입니다. 서클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아크를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되면 USDC의 활용도가 훨씬 더 강력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내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한 5천억 달러로 이제 확장이 될 거다. 이렇게들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의 핵심 수혜주는 바로 USDT보다는 USDC, 즉 서클이 굉장히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투자 매력 포인트입니다. 첫째, 독점적 시장 지위입니다. 규제받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소로서 서클의 지위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둘째는 글로벌 확장성입니다. 디지털 경제 시장의 성장과 함께 서클의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셋째는 규제 준수 우위 확보입니다. 현재 미국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신뢰성이 더욱더 강화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분명히 있죠. 첫째는 높은 변동성입니다. 아무래도 크립토 관련주다 보니까 특성상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둘째는 경쟁입니다. 테더뿐만 아니라 여러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와의 경쟁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는 규제 리스크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갑자기 강화될 수도 있고 뭐 엄청난 규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참 예상하기 힘든 것이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클을 안전마진 전략을 썼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올라는 갈 거다. 하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마진 전략을 썼고, 어제도 안전마진 전략주 이렇게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수익이 많이 나려면 변동성이 커야지 수익이 많이 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USDC 되게 많이 이제 서클이 변동성이 있었죠. 그래서 한참 빠질 때는 물타기 한 3번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왔을 때 반 팔고 또 내려갔을 때 또 사고 해서 반복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4% 정도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좋은 점은 뭐냐면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빠진다? 그러면 또 물타기 하면 되는 거고요.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그 가진 양만 가지고 끝까지 가시는 거죠. 즉, 안 팔 자신이 생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게 이런 안전마진 전략의 특성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난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를 보면요, 최저가 83불에 놓여 있고요, 최고가 250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는 한 164불 선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10개 투자은행 중에 7곳이 매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클의 16% 급등은 우연이 아닙니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혁신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한 1, 3개월, 한 3달 정도까지 이렇게 내다보면, 즉 $150 근처에서는 저항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이제 흔들흔들 하다가 더 밀릴 수도 있지만, 올라를 간다 그러면은 사실 75불 선에 또 AV 합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또 저항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쭉 상승을 하기에는 좀 힘든 구간들을 좀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준장기 전망, 즉 한 6개월, 12개월을 본다고 치면은 디지털 결제가 혁신의 핵심 수혜주로 아마 뜰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이제 연중 최고치, 역사적 고점 근처에 와 있고, 지금 코인에 다시 한번 이제 관점들이 모이고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저는 길게는 170불에서 한 200불. 그러니까 그 AV 합선을 이제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한 200불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사 있는 포지션이 작다. 근데 이 서클은 좀 디지털 결제 주주로서 아주 좋을 것 같다 하면은 저는 불타기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는데, 불타기는 언제 하시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올라서 사실은 170불, 175불 선을 상향 돌파하는데 어제처럼 거래량이 많이 늘면서 돌파를 한다. 그때는 불타기를 해 주십시오. 즉 보유한 물량의 한 50% 정도 불타기 하시는 건 좋고요. 조금 더 과감한 자신이 있으시면 한 100% 정도 물타기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지금 한 170불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한 15%, 20%더 오르는 거거든요. 그럼 아마 계좌에 지금 저하고 같이 안전마진 전략을 쓰셨던 분들은 한 30% 수익이 나 계실 겁니다. 그러면 30% 수익 난 데다가 불타기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15%를 벌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스탑로스는 한 10% 선이나 한 20% 선에 놓으시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뭘 하셔야 되느냐, 불타기를 해서 주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그 스탑을 자꾸 올리시는 겁니다. 이걸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고, 혹은 뭐 21선 아래로 내려온다든지 51선 아래로 내려온다든지 할 때 로스커스트 한다 하는 것도 가지시고, 그다음에 확실한 이제 프로핏 테이킹은 200불이 넘어서는 자리에서는 한 30%, 뭐 20%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에 던지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거죠.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이런 전략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정보 제공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때는요,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즉 서클 상장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또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경험을 하시면 와, 이 주식은 완전 작전주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늘 말씀드렸던 새로운 혁신의 중심에 있는 게 서클이다. 그럼 그 혁신을 믿으시면 사실은 일정 부분 물량은 지금 가지고 가시는 게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온 김에 비트코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도 그림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래프로 말씀드렸지만 AV 합선 그대로 잘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거의 그 12만 불을 돌파해서 12만 4천, 12만 5천 불 정도가 이제 상단이죠. 거기를 이제 근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외에서는 좀 이제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와, 진짜 급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트코인 분석해 보고,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스트레이트즈에 굉장히 연관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주목할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기관 시티그룹이 비트코인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연말에 원래 비트코인 가격을 13만 5천 달러로 이제 딱 걸었었는데, 그거를 2천 불 내렸어요. 한 뭐 1, 2% 내린 건데 뭐 크진 않지만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만 3천 달러로 내렸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주요 원인은 바로 향후 미국 달러가 다시 강세 전환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금 가격이 지금 너무 올라와 있는데 그게 이제 내려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매크로를 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내려올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신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트코인 자체는 12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두 달 연만에 최고점을 찍는 아주 강세를 보였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미국 정부 셧다운과 맞물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부 셧다운은 주요 경제보고서 발표를 지연시키고, 이는 잠재적으로 통화정책 완화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들 뭐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이 여전히 유동성 변화와 거시경제 불확실성에서는 위험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설명이 존재합니다. 한편으로는 시티그룹과 같은 금융기관이 거시경제적 요인에서 많은 위험을 보고 낙관론을 조금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 반응이 비트코인이 여전히 유동성 기대치 변화와 거시적 경제적 불확실성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험자산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시적인 요인과 투자가 심리 간의 줄다리기가 현재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런 걸 의미는 하는데, 결국은 시장의 심리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투기금과 기관자금 유입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의 시장 심리가 옳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웃돌면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또 비트코인 가격은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는가 없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의 토크노믹스는 변함이 없습니다. 2100만 개의 공급 한도는 정해져 있고, 고정된 발행 일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네트워크 보안 모델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개인과 기관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사용하려고 하느냐 하는 의지이죠. 기관 투자가들의 심리가 약해진다면 이는 비트코인의 상승 잠재력을 약간은 제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티그룹의 전망 하향 조정은 거시적 역품이 아닌 완전히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 같고요. 흐름에 기반한 나레이티브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또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체인 및 시장 신호를 보면 비트코인이 12만 달러에서 넘어선 것은 새로운 고점에 대한 시장의 잠재적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2억 간다, 3억 간다 하는 그 설명은 지금 시장이 아직도 바라고 있다 하는 걸 이번에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보다 일관된 나레이티브 동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적 변화, 어떤 큰 변화가 있기 전에는 사실은 그 전 고점을 아주 강하게 돌파해서 뭐 2억, 3억까지 가기는 아직은 좀 힘들지 않는가, 이렇게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은 이런 위험 자산으로서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티그룹의 하향 조정은 기관 투자가들이 하방 위험이나 변동성 위험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거시적 조건이 더욱 유리하게 바뀌고, 예를 들어서 달러의 약세가 유지되고 금리가 인하가 된다 하면 기관 투자들의 수요가 다시 증가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하지만 거시적 배경이 악화되거나 투자 심리가 더 안전자산으로 전환이 되면 비트코인은 정체되거나 심지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자금 흐름과 기관 활동이 이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 움직임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티은행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봤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펀더멘탈의 변화보다는 투자 심리, 거시경제 조건,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의 행동에 의해서 궤적이 크게 좌우되는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히 모멘텀이 확장되는 것일 수도 있고 투자자들의 확신을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거시적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실제의 위험 또한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신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현명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보다는 더 큰 변동성을 수반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이 모멘텀을 잃어가는 징후가 나타난다. 그러면 보유 물량 일부는 수익 실현하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STR도 사실은 일부는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안전마진 전략을 또 사용하신다면 빠질 때 물량 확보하고 좀 오를 때 좀 팔아주고 하는 것을 반복을 하시면 훨씬 더 유효성 있는 전략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투자하실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메타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메타 그래프 보면은요. 고점에서 물량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AV 합선까지 정확하게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도 보면 터치 안 하고 올라가고 터치 안 하고 올라갔습니다. 요번에도 터치를 머리끝만큼 이제 터치 안 하고 이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시간 내에서는 한 3불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물량을 여기서 파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물량을 잡으시는 것도 어떠신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메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메타의 놀라운 시장 지배력과 압도적인 사용자 기반입니다. 그래서 메타를 이렇게 좀 내용을 분석하셔야지 사실 수 있거든요. 메타의 플랫폼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독보적인 도달 범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규모는 광고 수익과 사용자 참여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강력한 기반이 되죠. 지금 이게 절반 가까이가 메타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장기적인 경쟁 우위는 분명히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그 어떤 플랫폼도 경쟁에선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 참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메타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메타의 맞춤형 칩 개발 노력입니다. 메타는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인 학습 및 추론 칩인 MTIA하고 아테미스라는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수익 마진 개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체 칩 개발은 외부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메타가 자체 인프라에서 더 많은 통제권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타의 웨어러블 및 AI 기능 확장성입니다. 메타는 최근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경들이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한다면 이는 메타에게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기술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이러한 웨어러블 분야로 진출은 메타가 소비자 기술의 최첨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인스타그램의 역할입니다. 제 생각에 인스타그램은 현재 메타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입니다. 새로운 사용자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숏폼 비디오 컨텐츠를 통해 젊은 층의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는 틱톡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으며 많은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으로 시간을 옮기는 추세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인스타그램은 메타의 핵심 광고 수익 동력원으로 남을 것입니다. 메타가 과거 비교적 많은 금액으로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을 고려해보면 이는 메타의 가장 현명한 투자 중 하나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메타의 재무 건전성 및 밸류에이션입니다.
재무적으로는 메타는 여러 면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몇 년간은 이제 매출이 좀 성장이 둔화됐었죠. 그래서 지금 근데 그것이 다시 가속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수익 마진 또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집을 하고 있고 이게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 수준도 관리 가능해 보이며 이는 사실은 AI 프로젝트 같은 게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투자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무 상태를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고점에 근접하면서 조금 매물을 받았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터닝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메타가 혁신을 지속하고 인스타그램 성장을 유지한다면 현재 밸류에이션도 훨씬 더 높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메타는 여전히 많은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과 같은 핵심 플랫폼뿐만 아니라 AI 및 하드웨어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도들이 잠재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제 문제, 경쟁 심화, 그리고 사용자 행동의 변화와 같은 위험 요소들도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메타는 기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중에 하나이며 현재의 결정들이 향후 몇 년간 주가 성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투자는 항상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메타 주식 분석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이제 오겠고요. 마지막으로 심리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더 길게 막 이렇게 원고를 쓰다가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15건이나 되기 때문에 뭐 하나에 좀 길게 얘기하면 다 이제 지루해지실 것 같아서 딱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틀 트레이딩 기억하시죠? 이게 트레이더들을 뽑아가서 교육을 시켜서 2주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돈을 주고 매매를 하게 했더니 1억 7,5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터틀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아주 전설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규칙과 전략이 책과 인터넷에 여기저기 공개가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95%의 사람들이 이 전략으로 돈을 잃을까요? 답은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터틀 트레이딩의 성공을 가로막는 15가지의 치명적인 심리적 실수를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요, 천재 콤플렉스입니다. 내가 이 시스템보다 똑똑해 라고 외치며 40년간 검증된 이 시스템에 자신만의 지표나 필터를 추구하려는 유혹에 빠지죠.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히 말합니다. 어떤 최적한 버전도 원본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결국 오만함이 계좌를 파괴시키는 셈입니다. 천재 콤플렉스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정구슬 환상입니다. 거래량이 낮아, RSI가 과매수야. 예측을 앞세워서 명확한 신호를 따르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트레이더입니다. 통계를 보시면 브레이크아웃의 절반 이상은 즉시 실패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33%의 브레이크아웃 전략에서 손실의 4배에서 5배 수익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호를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걸 이게 뭐 다른 지표가 안 좋아 해서 그 신호를 안 따른다. 이런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예측은 무용하다. 가격이 유일한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실수는요. 행동 중독입니다.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해야만 돈을 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트레이더 제리 파커는 1년에 15번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반 트레이더는 일주일에 15번 거래합니다. 시장의 75%는 횡보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수익이 아닌 도파민을 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거래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요. 작은 수익에 서둘러 만족하는 섣부른 이익 실현입니다. 500달러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3,000달러의 더 큰 기회를 날려버리는 셈이죠. 진정한 터틀 트레이더는 엄청난 미실현 평가 수익이 줄어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승리하는 거래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요. 치명적인 손절매 알레르기입니다. 조금만 버티면 오르겠지라는 착각은 닉 리슨의 은행을 파산시켰고 최고의 터틀이었던 커티스 페이스를 노숙자로 만들었습니다. 터틀의 규칙은 명확합니다. 진입 전에 손절매를 정하고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손절매는 여러분의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보험입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하락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락장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투자자를 걸러내는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기능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인내한 사람만이 큰 수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한 트레이더는 40% 수익을 내지만 포기한 트레이더는 항상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레버리지 광기입니다. 5%의 위험 감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연간 최대 하락 97%까지 할 수 있고요. 이걸 시뮬레이션 해보면 1% 위험을 가지고도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41%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97% 하락하면요. 10만 달러 계좌에 3,000달러 남는 거거든요. 그걸로 다시 원전으로 맞추려면은 3,233%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터틀 규칙은 거래당 2% 위험을 절대 초과하지 말아라. 이게 2%만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전체 손실 금액을 전체 자산의 2%. 핵심은 작게 위험을 감수하고 크게 이겨라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피라미딩 공포증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는 거래 물타기를 하지만 터틀은 이기는 거래 불타기를 합니다. 주가가 오를수록 확신을 갖고 포지션을 늘려가는 피라미딩 전략을 하는 거죠. 마이크로스트레이트즈를 400불에 샀다. 25주를 샀습니다. 그러면 420불이 되면 유닛 2를 추가하고 460달러가 도달하면 유닛 3를 추가하고 500달러가 도달하면 유닛 4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가 쭉 올라가는 동안 거래량을 포지션을 계속 늘려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600달러 도달 시에는 터틀은 15만 5천 불을 벌지만 일반 트레이더는 2천 불밖에 못 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여러분이 오를 때 더 큰 보상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불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하시면 되느냐? 안 파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올랐네 하고 파시는 것보다는 불타기는 못하지만 수익을 끊는 것만 안 하셔도 수익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홉 번째 실수는 뜨거운 정보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어온 소위 내부 정보는 이미 시장 가격에 모두 반영된 그냥 하찮은 정보일 뿐입니다. 진정한 터틀은요, 뉴스나 소문이 아닌 오직 가격의 움직임만을 믿습니다. 정보가 아닌 시스템을 따르십시오. 열 번째 실수는 과거 데이터에 시스템을 완벽하게 맞추려는 최적화 광박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과거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닌 어떤 시장에서도 살아남는 견고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백테스팅이나 이런 연구를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백테스팅의 목적은요, 훈련입니다. 과거의 실제 데이터에 넣어봐서 이런 전략이 어떻게 발현이 되고 여기서는 조금 미스가 나는구나. 그럼 나는 이 전략을 어떻게 좀 보강을 하겠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지 어떤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무적의 함대를 가지겠다는 목표는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11번째입니다. 시장 상황이 나쁘다고 시스템을 꺼버리는 시장 타이밍의 저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폭풍우가 지나간 직후가 가장 화창한 날이 찾아옵니다. 시장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승자의 전략입니다. 예전에 조지 소로스가 데니스에게 200만 달러를 맡겼다가 성적이 안 좋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찾아갔대요. 근데 그 다음에 데니스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특히 주식에서는요, 특히 우량주들은요, 시장의 하락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절대로 파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더 사셔야 됩니다. 그거는 물타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계획된 투자이죠. 자, 12번째 실수입니다. 선택적 기억입니다. 우리 뇌는 손실의 아픔을 잊고 승리의 쾌감만 기억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매매일지를 쓰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러한 기억을 작고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이죠. 14번째 실수입니다. 어중간한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80%의 규칙만 따르고 100%의 결과를 말하는 것은 비행 전 점검의 20%를 꼭 건너뛰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이 올 뿐입니다. 부문적 준수는 알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 14번째 실수입니다. 시스템 호퍼라고 하죠. 이 전략, 저 전략 전전하면서 포켓몬 카드를 모으듯 시스템만 수집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에는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제리팍과처럼 한 가지 시스템을 꾸준히 파고드는 진정한 숙달은 바로 그 깊이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가장 무서운 실수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3,150만 달러를 벌었던 최고의 터틀 커티스 페이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왜냐? 결국 자신의 규칙을 어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훌륭한 교훈을 줍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규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 그 규칙을 꾹 참고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교육은 끝났습니다. 오직 실행만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15가지 심리적 실수를 통해서 왜 규율이 지능보다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스템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 유일한 변수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고쳐나갈 단 한 가지 실수는 무엇입니까? 아마 이런 걸 한번 적어보시고 그래 나는 이런 걸 좀 고쳐야 되겠다 해서 하나씩 고쳐나가신다면 어느덧 마음 편하게 자신 있게 운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리처드 데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트레이딩 규칙을 신문에 공개해도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뭐 진짜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옳았음을 증명할 것이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그래서 그런 비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법을 가지고 시장에서 내 계좌에서 그거를 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 지금 영상 만들면서 참 많은 생각을 다시 되짚어 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요즘에 이제 그런 걸 특히 많이 보여주는데요.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대한민국 시장도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 보면은 많이 올린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식이 진짜 쌀 때 제가 샀던 주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배, 20배 올라와 있거든요. 와,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 그거 가지고 있었을 때 20배 오를 때까지 내가 꼭 지키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이 많이 올랐을 때 그래프 보시고요. 예전에 많이 올라온 주식을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때 샀다면 요때 마음이 흔들렸겠네. 요때도 마음이 흔들렸겠네. 왜냐면 계속 흔들리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 결과가 안 보이면 주식 봐도 공부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결과 지금 다 발현이 돼 있잖아요. 이런 주식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이때 내가 왜 샀었지? 왜 팔았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주식은요. 사서 주식이 올라줘야지 돈을 법니다. 제가 고른 주식이 안 오르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암만 무슨 짓을 해도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식만 사시는 것보다는요. 2주식 사는 게 훨씬 낫고요. 3개 사는 게 훨씬 낫고요. 10개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것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말인데요. 연휴의 주말이네요. 좀 편한 주말 되시고 제가 월요일 날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음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